팀의 이성우 감독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게 되면 좀 언짢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지난 춘천에서의 패배 그리고 또 하나 뭐 승자지만 좀 아쉬운 그 거기 이익사이드는 네. 뭐 한 그 SNS에서 폭발적인 뭐 동영상이 올랐을 정도로 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3라운드, 4라운드 이제 시작. 맞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경은 언니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은 언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단 하나의 농구 전문 방송 더 바스켓쇼가 드디어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농구 경기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언저리의 소식들 그리고 선수들의 이면까지 살펴보는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재현이고요. 오늘 패널에는 MBC 박건현 해설위원 그리고 바스켓코리아의 김우석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모인 게요.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요. 더 바스켓쇼,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농구 상당히 미디어 노출이 적었다고 봐왔기에 아마도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정말 모바일로 손쉽게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농구 활성화, 뭐 저변 확대가 좀 크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박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리뷰 프로그램이 많이 나가면서 농구를 좀 더 알리는데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농구와 함께하는 더 바스켓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위클리 KBL 함께 하시죠. 네, 신지현의 누바토 오늘 함께 보셨는데요. 어느 팀의 선수를 좀더 보시려고요? 아시나요? 네, 지난 주말 2014-15 KCG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올스타전 이전까지 지난 10월에 시작됐던 정규리그의 상반기가 정리가 됐는데요. 이 많은 이슈를 풀었던 상반기와 또 올스타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스타전이요,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이 볼거리도 많았고 농구인들이나 농구 팬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래도 준비를 참 많이 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KBL에서 이벤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보는데 좀 네. 아쉬움이 있었죠. 역시 이제 그 부분은 그 대다수의 팬들이 이제 과거 메달리스트 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서둘렀던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SNS에서 유행하는 좀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예, 그 승자는 김선영과 그 걸그룹인 EXID인 것 같고요. 예, 패자는 아쉽게도 국가대표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 국가대표팀하고 이제 KBL 올스타가 대결을 펼쳤는데 네. 올스타 팀은 용병이 포함이 됐지만 뭐 재밌게 좀 해서 어떤 그쵸? 국가대표의 좀 위상을 높일 수 있었는데 아쉽게 패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선영 같은 경우에는 승대로 지목된 김선영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정말 올스타전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개인 플레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승자지만 좀 아쉬운 그 걸그룹 EXID는 네. 뭐 한 그 SNS에서 폭발적인 뭐 동영상이 올랐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가장 큰 홍보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에 요즘 통해서. 또 대세 걸그룹이에요. 아, 예, 예, 네. 그렇죠. 선수들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선수들이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말씀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스타전은요, 축제지만 올스타 브레이크는 각 팀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에요.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전반기가 마무리가 일단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상위팀 그리고 하위팀이 갈린 상황입니다. 좀 팀 컬러도 다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시즌은 3강 그리고 5중 2약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초반에 상당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뭐 4강 정도로 점쳐지지 않겠나 했는데 네. 현재 성적은 뭐 3강으로 점쳐졌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후에 블레이크 타임 이후에 과연 LG 세이커스가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 그렇죠. 또 누구를 끌어내리느냐 이런 것이 또 관건인 것 같아요. 또 예, 그렇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강 5중 2약의 구도가 됐는데요. 네. 3강에는 말씀하신 대로 SK, 그 브레이크 타임 이전에 바로 SK가 1위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네. 모비스, 동부가 지금 3강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5중에는 오리온스를 시작으로 이제 7위인 KGC 인삼공사까지 포진이 돼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주 KCC하고 서울 삼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뭐 일단 모비스는 계속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맞아요. SK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난해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또 막판에 어쨌든 1위라는 숫자를 앞에 달았고요. 근데 동부가 사실은 3강이나 4강 전력은 아니었는데 어떤 그리고 감독이 새롭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 새로운 동부산성과 또 허웅이라는 활력소가 생기면서 3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후반기에 가장 그 다크호스 중에 하나가 LG거든요. 네.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을 했고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좀 부상 때문에 사실 좀 전력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후반기에 뭐 네이번 제퍼슨이라는 또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후반기에는 또 그 전력의 핵인 김종규가 부상을 당했었는데 돌아오는 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게다가 또 기성우라는 좋은 또 식스맨이 돌아올 거고요. 그래서 네. 후반기에는 아마 그 아주 큰 다크호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K나 모비스는요 원래 잘하는 팀이었고요. 또 다크호스 동부가 또 3강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각 팀별로 이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참 그 아주 난감한 네. 또 그런 그 후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과연 그 LG 세이커스가 네.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그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노출이 됐고요. 네. 자, 과연 누구를 끌어내릴 거냐? 그 KT냐, 전자랜드냐, 오리온스냐? 대다수가 아마 오리온스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비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빅트레이드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새로운 변수가 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리온스가 네. 이제 방송을 찍기 하루 전에 어제 밤에 그 리오 라이온스와 박경수를 네. 그 받고 네. 삼성으로 찰스 아르시아라는 용병과 이원호를 보냈거든요. 이제 네, 이호연 선수, 예, 가드.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이제 각 팀 감독들도 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스도 공격력은 강화가 됐지만 이제 수비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조직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많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좀 약팀으로 분류되는 그 인천 전자랜드하고 부산 KT가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팀 네. 꼭 약팀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부산 KT 같은 경우에는 전태풍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후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뭐 네. 어느 구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가드진을 구성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전자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선수 개개인의 색깔들을 잘 끌어내면서 조직력 그리고 어떤 끈끈함을 바탕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LG가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LG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고양 오리온스나 그 세 팀을 잡아야 되는데 네. 어느 팀이 과연 떨어질지가 상당히 이제 후반기에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 깜짝 트레이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오리온스가 정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 초반에 그 8연승을 달리면서 정말 그 강팀으로 네, 우승 후보로 그쵸. 점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추락을 했어요. 네. 하여튼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번 트레이드로 이 4강권이 아니고 오히려 상위 1, 2,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이 정말 그 떨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전에 울산 모비스가 우승을 할 때 로드 벤슨을 영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좀 그때 네. 모습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신인 이승현 선수도 있고 리빌딩은 잘 되어 있는 팀이니까 이 선수 보강이 좀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치열한 게 중위권 싸움인 것 같아요. 중위권 싸움은 뭐 KT, 뭐 LG도 이제 앞으로 치고 올라올 것 같고 조금 경쟁이 심할 것 같거든요. 어느 팀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글쎄요, 뭐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셋 중에 하나를 끌어내려야만 6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리온스가 되지 않겠나. 역시 이제 그런 얘기가 점쳐지는 것은 KT의 뭐 파이터 찰스로도 네. 뭐 정말 그 레더 전자랜드에 이런 선수들이 정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면서 안정감을 보이기 때문에 오리온스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리온스가 이번 트레이드로 해서 또 안정감을 가져가면은 그냥 그대로 또 LG가 주저앉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복잡 미묘한 그런 그 트레이드가 돼버렸어요. 올스타전 때 전태풍 선수가 뛰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후반기에 나올 준비가 다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태풍 선수가 좀 몸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분명히 후반기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낼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부산 KT는 뭐 KBL 10개 구단을 통틀어서 어느 팀보다 좀 강력한 가든이 구성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KGC 인삼공사인데요. 네. 지금 뭐 8위에 떨어져 있지만 분명히 뭐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팀은 좀 아쉬워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전반기에는 그 오색은, 강병현, 박찬희 이런 선수들, 박찬희는 좀 잘했지만 좀 주력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네. 전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후반기에는 뭐 강병현 선수를 빼고는 거의 다 좀 복귀를 할 것 같아서 그 팀도 일단 또 중위권 네. 싸움에 상당히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맞아요. KGC 같은 경우는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아팠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오세근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이제
메달을 따면서 일찍 전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모아졌고 처음에는 강팀으로 좀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 인삼신기의 완전체를 볼 수 있을지 그렇죠. 좀 궁금하고 기대를 해보겠는데 네, 맞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사실 안타까운 건 하위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하위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안타까운 두 팀이에요. 농구 명가잖아요, 두 팀. 그렇죠. 전주 네. KCC와 또 서울 삼성. 이 팀들이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저희가 앞서서 상당히 많은 부분 트레이드를 네. 이제 꺼내 들었는데 과연 그 트레이드가 반전을 깨하기 위한 그 트레이드냐 아니면은 미래를 보고 가져간 트레이드냐 이거는 분명히 해석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KCC 그 한순간에 정말 그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그런 팀이 한 선수가 빠짐으로 해서 네. 도미노 현상이 나온 것이 뭐 많은 선수들의 부상 이런 것이 이어진 것이 이 아마도 올 시즌은 뭐 그대로 좀 가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순위는 좀 안타깝지만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프 시즌에 이제 되게 큰 트레이드를 강병현 선수를 보내고 그렇죠. 네, 그런 트레이드를 한 게 김민구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오프 시즌에 네.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요. 교통사고를 좀 당했었고 그러면서 좀 악재가 겹쳤는지 계속 부상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김태수 선수가 들어가서 좀 적응을 못했고요 전반기에. 그리고 좀 할만하니까 하승진 선수가 또 다쳤고 네. 그런 계속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거의 중위권까지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전력으로 평가받았었는데 또 아쉽게도 어떤 조직력적인 문제에서 지금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좀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예. 사실 김태수 선수와 하승진 선수 연세대 시절부터 이제 좀 같이 호흡을 좀 그렇죠. 맞췄기 때문에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두 선수의 조합이 좀 기대를 모았었잖아요. 근데 네. 그 효과가 나타나지가 좀 않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감독 시절에 다 네. 거닐었던 선수들인데 정말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됐고 알기에 정말 빅 트레이드를 끌어냈죠. 성사시켰죠.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의 선수가 네. 이 교통사고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벌써 시즌 중반이 됐기 때문에 하위 팀들의 반란을 꿈꾸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요. 끝까지 힘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중위권 팀들의 치열한 경쟁과 또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강팀들의 노력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KBL 올스타전과 상반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여자 프로농구 소식도 살펴봐야겠죠. 네, 다음은 위클리 WKBL입니다.